K코인의 현재 상황 차트로 점검해 보시죠. 9번째 시간 캐리 프로토콜입니다. 이 구간의 확정적 지지가 추가 상승을 하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5일 지금 K코인은 오늘 9번째 시간 캐리 프로토콜 티커 CRE 캐리 프로토콜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캐리 프로토콜은 저희들 유튜브 영상에 시청자분들 몇 분이 저희들 회원들 중에서도 캐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살펴봐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일정상에 원래 캐리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다행이다 싶어서 오늘 9번째 종목으로 캐리 프로토콜을 선택했고요. 캐리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기존의 시스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상점, 소비자를 연결하는 암호화폐라고 되어 있는데요. 캐리. 그래서 캐리 프로토콜로 되어 있는데요. 어드바이저는 여기 해시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해시드가 연관되어 있는 프로젝트예요. 캐리 프로토콜을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정도 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같은 협업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가 익숙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선택했는데요. 그 업체가 뭐냐면 바로 도도 포인트입니다. 도도 포인트.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 가시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하는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업체가 도도 포인트고요. 그 핵심 파트너사가 바로 그 도도 포인트를 운영하는 스포카입니다. 스포카가 핵심 파트너 회사로 있고 이 포인트를 운용을 하는 블록체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캐리 프로토콜인 겁니다. 그래서 도도 포인트에서 진행되는 서비스들을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관점, 연결시켜줘서 암호화폐하고의 같은 접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일반 이렇게 블록체인 프로젝트,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이 접목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마일리지 서비스하고의 연결 부분. 얼마 전에 했던 밀크 코인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포인트였죠. 밀크는 외부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관점이었다면 캐리 프로토콜은 도도 포인트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리 프로토콜은 캐리 프로토콜 상에서는 프로토콜 안에서 기본적인 통화 역할을 하고요. 또 BT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쓰는 토큰이 또 있습니다. 브랜드 토큰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 토큰은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업비트에는 CRE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서 꾸준히 이렇게 눈에 띄는 프로토콜 이 이후에도 또 준비되고 있는 것도 보면은 해시드가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해시드가 연관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시드는 또 업비트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게 서로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해시드 같은 경우는 예전 작년에 루나 사태 때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오른 회사기도 합니다. 일단 캐리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괜찮다. 나쁘지 않다. 항상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기본 인프라 혹은 플랫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인지 여부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속성을 보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도도 포인트를 활용하고 있는 캐리 프로토콜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차트의 의견들 얘기 드릴 때 항상 드리죠. 모든 투자는 프로젝트의 좋고 나쁨을 통해서 선택을 하지만 나한테 도움되는 건 좋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살피는 거고요. 모든 값들은
역시 일봉 차트 기준이고요. 업비트 차트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값들은 일봉 종가니까 매일 아침 9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전 차트, 큰 차트 구간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캐리 프로토콜 역시 2021년도에 상반기에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난 뒤에 추가 하락이 나온 뒤에 2021년도 하반기는 그 구간에 대한 제대로 된 공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죠? 되돌림이 나왔는지 부분이고요. 이 되돌림이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공략이 이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구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요 지지 저항값 27.8원에 대한 공략이 2021년 하반기 때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를 확보를 못했어요. 23.7원은 종가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종가 확보했는데 27.8원은 종가 확보는 못하고 찌르기만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27.8원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을 보게 되면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중요지지 23.7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은 차트가 온다면 여기 구간에 대한 공략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차트가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올라와야 되죠? 13.5원. 21년도 차트 구간의 구간 끝값에 올라와야지, 일봉 차트 종가로 올라와야 하고 그 길을 지지를 해야지만 중요 지지 저항값 23.7원과 27.8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 구간에서 돌파 가능성으로 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략 가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 13.5원 위로 올라왔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는 그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7.92원 여기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 여기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공략까지 이어졌죠. 자, 이런 패턴들을 꾸준히 지금 얘기 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값들에 대한 움직임 패턴들을 주목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값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이후 움직임을 보고 이 이후 움직임이 상승장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 가는 순서를 정해요. 사실상 앞 구간을 먼저 만들어 놓은 놈들이 먼저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캐리 프로토콜도 관심 가지고 볼 만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지난 연말에 나왔던 지난 연말이 아니죠. 2021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차트 구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구간은 여기고요. 세부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구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값들이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는 값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12월 달에 체크되는 중요 지지 저항값 18.9원 그리고 17.8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간에서 형성됐던 구간 끝값 15.6원이 있습니다. 15.6원에 대한 찌르는 거는 나왔는데 종가 공략이 안 됐죠. 한 번이 됐어요. 그럼 여기 자리는 뭐다? 저항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저항입니다. 저항. 여기는 없습니다. 하락하고 난 뒤에 공략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는 뭐다? 돌파 가능성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돌파 가능성입니다. 그럼 15.6원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21년도 23원, 27원에 대한 공략은 먼저 13.5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여기 움직임에서 여기 15.6원 위에 안착은 확정적 지지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데 이거는 음봉 종가 지지를 의미합니다. 음봉 종가 지지가 깨지지 않고 지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추가 상승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 경우에 17.8원과 18.9원은 돌파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3.7원도 돌파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앞에서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15.6원을 위에 올라앉은 시점에서는 20원대 구간에 열려진 구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추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차트가 여기 왔을 때 얘기해요. 왔을 때. 그렇지만 그 밑에 13.5원이 15.6원이 저항으로 먼저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이 높죠. 자,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갈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차적으로 저항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나왔던 움직임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략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개연성은 있는데 여기 이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관점에서 얘기 드립니다. 흡사 컵앤 핸들 모양새가 나오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패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값만으로 얘기합니다. 값으로. 지금 현재 구간은 자, 그럼 여기가 저항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공략은 하방 이탈 이후에 3번의 공략이 나왔어요. 꼬리도 다 포함입니다. 그럼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보는 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오면 돌파 가능성, 여기는 저항의 가능성. 자, 여기 구간을 가기 위해서는 구간 끝값을 올라와야 되겠죠. 5월 구간 끝값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게 구간에서의 움직임 첫 번째 관점이 되는 거예요. 현재 움직임을 보면 지난 2022년 4월 5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왔고 이후에 11월 12월 달 구간에도 추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2022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거래량이 무척 작았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 구간을 먼저 살핍니다. 그런 뒤에 21년도 구간 그리고 21년도 12월달 구간을 이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5월달 구간에 하단 변곡이 있고요. 6월 구간에 하단 변곡이 있습니다. 여기는 5월 구간의 저점인 거고요. 여기는 6월 구간의 저점인 겁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오면 해당 구간에 대한 중요 지지 장값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6월은 요 위에죠. 저 위에 있습니다. 6월은 여기죠. 여기 공략이죠. 여기 공략인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자, 11월 차트 구간도 있습니다. 이 추가 하락이 이어졌죠. 11월 달 구간에 추가 하락이 이어져서 중요 지지 장값 형성된 게 있고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작습니다. 작았어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상승 급등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여기에서 움직임에서는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 차트에 대한 주인 혹은 주도하는 스마트 머니의 존재 가능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좀 내용들이 좀 작다.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냐? 지지값들에 대한 확정적 지지를 잘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움직임에 이런 거래량이 안 터진 종목들은. 왜냐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지가 중요하고요. 이런 또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없다라고 하면은 앞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 적어도 앞에 거래량의 절반 정도 이상을 올라오는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든 매수 거래량이든 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그러한 주도하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들이 사이즈가 작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존재가 좀 불명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차트 움직임에서 정확한 지지 라인에서의 확정적 움직임을 잘 못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차트에서 세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값에서의 판단을 하는 편인데 거래량적인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스마트 머니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 그러한 자금을 가진 존재들의 움직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약한지 센지도 미리 체크를 해보고 보는 거예요. 현재의 움직임은 4.74달러 4.74원 아래로 내려온 뒤에 공략이 나오고는 2023년도에 상승 구간에서 돌파가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필게요.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2022년 11월 달에 중요 지지장값 3.94원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 나서 여기는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셉니다. 여기는 저항이 지지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된 걸로 봅니다. 3.94원은. 그리고 4.32원은 앞에 두 번은 됐는데 세 번째가 깨졌어요. 여기에 왔을 경우 이 차트가 이 구간에 왔을 때는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얼마? 3.94원에 대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양봉이 나오고 지지 테스트가 없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지 테스트 없이 급등을 했어요. 물론 여기 보면 음봉이 여기 양봉이 여기 꼬리가 나와 있죠. 이건 빠르게 진행된 건데 우린 지금 일봉 차트로 보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와야지 확정적 지지 유무를 살필 수 있어요. 확정적 지지 유무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일봉 차트 200MA 그리고 11월 구간 끝값 5.03원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제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아이언머니에서 공유하는 가격에는 그 값을 공략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시간에 대한 타이밍은 이평선으로 보는 겁니다. 이평선이 해당 값 근처에 왔을 때 강한 추세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값을 공략하기 위한 값 혹은 그거와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값 움직임. 그래서 거기에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202평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강하게 돌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의 움직임은 여기죠. 5월 달에 차트 구간을 중요 지지 장값에 대한 종가 공략이 성공했습니다. 위에 꼬리를 떠나서 여기에 종가 공략이 성공했어요. 종가 공략이 성공했다는 것은 지지 저항폭이 지지 라인이 앞 밑에서 좀 더 올라오는 거예요. 중간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걸 염두에 둡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추가 조정이 이어졌어요. 추가 조정이 이어지는 과정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올라갈 때 아예 나올 때 급락이 나오면 올라갈 때도 그냥 급등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지지 되돌림 움직임이 나온 구간들은 저항이 잡힐 개연성을 같이 보는 거예요. 몇 번의 움직임이 나온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구간에서의 되돌림 상승 부분을 보면 또 계속 했죠. 그럼 여기는 일단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종가를 확보했다는 의미에서부터 보통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지를 받고 나면 얘는 여기로 가겠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지지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2월 달에 체크되어 있는 값들에 보면은 강세 포인트 8.13원, 그 다음에 중요 지지 장값 6.14원과 5.74원, 하고 구간 끝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탈값. 여기 보면은 6.14원에 대한 5.74원까지는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는 깨졌죠. 여기는 지속적으로 깨지고 있어요. 여기는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100EMA, 200EMA죠. 200EMA 가격을 볼까요? 200EMA 가격이 5.118입니다. 5.118로 나오네요. 여기는 지지가 깨진 걸로 보여요. 지지가 깨졌다는 얘기는 요렇게 움직임을 갈 때 여기를 다시 한번 더 밟아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밟았다는 얘기는 이 차트가 상승 구간에서 이 202평을 한번 더 밟아야 돼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지가 깨졌다는 얘기는 두 번째는 돌파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뚫리겠죠. 왜냐면 여기 이미 깨졌으니까. 추세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세선.
중요한 지지저항의 추세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보면은 이제 11월 차트 구간에서의 구간 끝값, 구간 끝값에 지지는 받았어요. 그리고 하단 변곡 4.74원 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여전히 6월달 구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고 나서 5월달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온 거를 되돌림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캐리 프로토콜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구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5.74원 그리고 5.63원 이 두 값의 확정적 종가 지지. 왜냐하면 여기는 구간 끝에 안 왔어요. 구간 끝에 안 왔기 때문에 여기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은 여기에 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지 테스트 여부로 확인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오면은 깨질 수 있어요. 4.32원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끌어올려 버렸어요. 끌어올려 버렸고 여기 지지를 유지한 상태죠. 음봉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유효한 반등이 나왔으니까 11월 구간에서는 구간 끝 위로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5.63원 5월 변곡 지지 여부 5월 변곡 지지가 2월 달에 구간에 5.74원 중요 지지 장값 하고 구간이 겹치죠. 하고 상승분의 이때 나왔던 반등분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유무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5.74원과 5.63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14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힘을 못 받는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 지금 현재의 움직임이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 재차 조정이 잡히겠죠. 그때 5.74원과 5.63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가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추가 6.14원 위로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 그리고 강세 포인트 7.49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은 추가 8.13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나오겠죠. 여기 구간에 공략이 나올 때 이미 5월달 구간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중요 지지 장값. 그러면 어디를 노리죠? 5월달에 구간 끝값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5월달에 구간 끝값을 보면 9.99원입니다. 9.99원. 현재의 움직임은 앞에 2월달 움직임에서는 9.99원을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9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99원은 앞에 보니까 뭐 여러 번 거쳤는데 여기 또 되돌림이 나왔죠. 그래서 돌파 가능성은 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확정적으로 음봉 종가 지지하기 전까지는 좀 불안하게 봐요. 왜냐하면 여긴 저항이 잡힐 개연성도 있어요. 저항이 잡힐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꼬리를 찔렀으면 한 번, 두 번에서 세 번째 돌파 여부를 확정적으로 보지만 애매하게 지금 꼬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시 걸릴 개연성을 염두에 둡니다. 저항의 역할을 할 개연성을 같이 둡니다. 그리고 역시 돌파 가능한 부분이라서 돌파가 진행되면 여기 앉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같이 염두에서 살펴야 됩니다. 현재 움직임에서 중요한 값은 5월의 구간 끝값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여기 15.6원에 대한 공략이 중요하죠. 15.6원에 대한 공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바탕이거든요. 12월 달 구간. 지금 현재 차트는 12월 달 구간, 재작년 21년도 12월 달 구간의 차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영역은 21년도 상반기 구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21년도 12월 달 차트의 공략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확정적 지지 관점에서는 5.74원 그리고 5.63원에 대한 지지가 우선적으로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 여기가
확정이 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 뒤부터는 강한 추세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5월달에 대한 돌파 개연성, 5월달 구간에 대한 돌파 개연성을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8.13원 위에서 또 확정적 지지가 이루어지면 9.99원에 대한 돌파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9.99원은 저항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두들기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진행됐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확정적 꼬리나 종가, 양봉 종가가 만들었으면 명확한데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았으면 여기에 샀던 스마트머니 측이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종가를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알트들 체크 올라오는 거 보면 저런 값들의 유효한 값들의 종가를 만든 종목이 있고 종가를 못 만든 종목들이 있어요. 종가를 만든 종목들은 보면 어김없이 여기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움직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도 아직 거래량이 엄청 터지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확정적으로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유동성을 따라가는 움직임인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지가 여기에 확정이 되면 아마 이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까. 매도 거래량이든 매수 거래량이든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의 움직임은 현재 구간에서의 목표는 9원대를 가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8월대 위에 올라가서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이렇게 주도하는 거래량이 확정적으로 터지지 않은 측면들 때문에 5.74원과 5.63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는 게 낫지 않는가. 신규 투자, 신규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고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을 때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이 거래량이 작지만 거래량이 나온 이 움직임이 202평을 위로 올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202평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밟고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202평을 일봉에서 터치하든가 그 구간에 값이 왔을 때는 매수 관점에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적극적인 스탠스로 해도 돼요. 세 번째는 앞에 구간에서 종가를 확보했느냐, 지지했느냐, 깼느냐 여부를 좀 더 살피셔야 되겠죠. 현재의 관점은 지지 테스트, 신규의 경우에는 지지 테스트 여부를 좀 더 살피자. 매매 관점, 지금 현재 홀드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강세 포인트, 2월 강세 포인트가 현재 저항으로 잡히고 있으니까 여기에 종가 확보하는지 여부를 좀 더 살피시면서 대응을 염두에 두시라 라고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